전국의 각주 정부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감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보건 책임자는 어제 처음으로 3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온주에선 어제까지 영국발 변이 1,175건, 남아공발 48건, 브라질발도 35건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유전자 분석 중인 변이 추정 사례가 11,000여 건에 달하는 겁니다. 신규 확진자도 어제 하루에만 1,700여 명 쏟아지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또한 10명 증가한 가운데 토론토에서 478명, 필 지역 344명, 6지역에서 174명 나오고 해밀턴에서도 116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61명까지 치솟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입원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증세도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아무 문제 없었던 30, 40대 젊은 층 입원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한 것은 물론 사망 위험도 급격히 높인다며 젊은 층에게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연구센터에 따르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사망 위험을 최대 61%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온주의 백신 접종이 성인 인구 대비 이제 4.7%에 불과하다며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80세 이상 시니어 2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았다며 월요일부터 75세 이상의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집단 접종소에서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이어 70세 이상 예약이 4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6지역과 할튼 등 일부 지역은 어제부터 75세 이상 예약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립백신접종위원회 권고에 따라 월요일부터 60세가 넘는 온주민은 누구나 정부 지정 약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2주 동안 약국 350여 곳을 더해 총 700여 곳으로 늘리고 4월 말까지 1,5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세부 정보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온주에서는 지금까지 60에서 64세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피 현상을 의식한 듯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받으려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능할 때 먼저 맞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온주민 6만여 명이 추가 접종해 누적 접종자 수가 135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루에 10만여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규제 완화를 두고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료 전문가들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토론토와 필 지역 보건당국은 페리오 영업 등 야외 활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3차 유행을 공식 선언한 온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핀치 북부 노선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수가 줄고 지상 구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영스트리트 북부 노선을 추진한다며 6개 정거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메트로링스는 56억 달러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거장을 3, 4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일스와 랭스텝, 하이테크 정거장은 거의 확정적이지만 나머지 한 곳은 클락과 컴머, 로열 오차드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산하 메트로링스에 따르면 핀치 북부 노선 예산이 56억 달러인데 6개 정거장을 모두 만들려면 93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정거장을 줄이는 데 더해 지상 구간을 연결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CN 철로를 이용하는 건데 이 안이 확정되면 랭스텝과 하이테크 정거장은 지상에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캄 시장은 북부 노선 건설은 환영하지만 정거장이 줄면서 이용 시간이 길어지고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핀치 북부 연장선은 오는 2023년 말쯤 착공해 2030년쯤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일선 필수 근로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최초 응급 대응자와 교직원, 계절별 근로자와 공장 이외에 국경 통과 운수업 종사자 등 필수 근로자 30만여 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소방관, 응급차 요원, 식료품점과 우체국 직원, 유초중고 교직원과 보육시설 직원, 제조나 도매 및 스키장과 같이 합숙하는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오는 4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 주는데 조만간 예약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접종 일정이 앞당겨진 건 배급과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덕분입니다. 연령별 접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79세 접종 예약을 시작으로 이틀 간격으로 한 살씩 연령이 낮아지며 4월은 60세까지, 5월에는 40세에서 59세 사이, 6월은 18세 이상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연령별 접종과 필수 근로자 접종을 동시에 진행하며 빠르게 접종자를 늘려 6월 안에 18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BC주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는 46만 5천여 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9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사망자도 8명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북미 법인이 캐나다와 미국에서 판매한 제네시스 10만 77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15에서 2016년 사이 생산된 세단과 2017에서 20년에 생산된 G80 모델 99,402대, 그리고 2019에서 2021년형인 G70 모델 675대이며 이 중 4,879대가 캐나다에서 판매됐습니다. 사측은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모듈 결함으로 내부가 부식되면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리콜 전까지 운전은 가능하지만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거나 다른 차량들과 떨어져 주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에게는 5월 초까지 안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타이거 우주 사고 이후 의외의 홍보 효과를 누리며 올 들어 북미 지역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의 한 공원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가든그로브 드라이브 4300블럭에 있는 그린빌리지 그린공원에 출동했을 때 시신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에 탄 시신이 여성이라고 전한 경찰은 살인사건이 의심된다며 전단팀을 투입해 숨진 여성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사람들의 통행은 많지만 한밤중이라 목격자를 찾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동영상 등을 가진 주민들은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회분을 빌려주고 올해 말쯤 백신으로 되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덕포드 수상은 위기에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식품의약국 승인이 나오면 즉시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경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5월 중순부터 해외여행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다음 달 21일까지 국경을 봉쇄한 캐나다는 자국민의 접종이 원활해질 때까지 국경 폐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어린 여아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 베이비유와 에글린턴 애비뉴 인근에서 7세 여아가 뺑소니 차에 치여 다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여아의 현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이 여아를 친 뒤 잠시 멈췄다 도주했다며 빨간색의 해치백 포드 포커스를 용의 차량으로 보고 60에서 70대 사이인 백인 여성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